괴물 수비수 김민재의 나폴리가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챔피언스리그 A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의 철벽 수비를 발판 삼아 세리에 A에서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김민재에 대해 나폴리의 방벽, 괴물, 그 이상이라며 연신 극찬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5일 나폴리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아이브룩스에서 펼쳐진 레인저스와의 22-23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3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나폴리의 김민재는 공수에서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을 펼치며 팀의 완승을 견인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4대1로 완파했던 나폴리는 2연승으로 승점 6점을 획득해 A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나아가 나폴리는 리그에서도 1위를 기록 중이며 올 시즌 개막 후 8경기 6승 2무로 무패의 상승세도 이어갔습니다. 지난 스페치아전에 뛰지 않았던 김민재는 이날 선발 명단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빡빡한 일정을 이유로 들며 김민재에게 휴식을 부여했고 그를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다시 활용했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아미르 라흐마니와 함께 센터백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로 레인저스 공격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레인저스도 이를 의식한 듯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민재를 향한 견제를 보였고 결국 이전과 같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는 수비뿐 아니라 안정적인 빌드업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공중볼 경합, 승리 4회를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인터셉트도 3차례 성공시켰는데 이 또한 양팀 통틀어 최다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민재는 특히 레인저스 에이스이자 공격수인 알프레도 모렐로스를 꽁꽁 틀어막았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나폴리는 리그와 챔피언스 경기를 포함한 8경기 동안 5골만을 내줬습니다. 경기당 1골 이하로 실점한 것입니다.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는 김민재와 라흐마니 두 센터백의 안정적인 수비도 영향이 컸습니다. 이탈리아 매체도 김민재의 활약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김민재가 나폴리의 수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민재가 좋은 수비수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만장일치일 것이다. 여태 나폴리에서 뛰었던 선수 같다. 김민재가 온 것은 메레에게도 중요하다. 골키퍼 메레는 이번 시즌 6경기 중 3차례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늘었고 경기력이 향상됐다. 팀 동료들이 그를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가 전체적으로 나폴리의 수비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특히 수비는 조직력이 중요한데 김민재는 이적 직후 팀에 완벽히 녹아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적이 늦게 확정되며 팀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적었음에도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나폴리는 아탈란타, AC 밀란과 승점 14점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득점도 득점이지만 실점이 적은 덕분에 골 득실에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토토 나폴리는 김민재는 경험이 풍부한 대표팀 선수다운 경기를 펼쳤다. 버팔로라는 별명을 가진 모랄레스를 놀랍지 않게 막아냈다. 어떤 경우에는 터치만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중 경합에서 모두 이겼다. 그에게 붙은 괴물이라는 별명은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하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 24는 모렐루스는 버팔로라는 그의 별명에 맞게 뛴다. 그러나 김민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싸운다. 김민재는 방벽이었다. 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페르센프레 나폴리 역시 김민재에 대해 넓은 어깨와 좋은 두뇌로 위기를 흡수했다. 게다가 효과적인 수비는 유지했다. 전반 42분에는 위험 지역에서 과감한 태클로 위기를 벗어났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가제타도 김민재는 몸은 물론 머리, 발 등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사람은 물론 패스 길목을 차단할 때도 효과적이어서 인상적이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칼치오 메르카토는 또 다른 어려운 시험 무대였다. 그렇지만 모렐로스는 그 한국인을 상대로 볼경합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먼저 난 팀을 축하하고 싶다. 우린 최선을 다했다. 이런 챔피언스리그 무대는 어린 시절 선수들의 꿈의 무대다. 우린 올바른 궤도에 올랐고 우리가 해왔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김민재와 라흐마니는 많은 개인 경합에서 이겼다. 공이 올 때 우리는 수많은 공을 걷어냈고 우리가 반격할 수 있게 했다. 엄청난 경기를 했고 마리오 후이와 디 로렌초 모두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 없이 우리는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흐뭇해했습니다. 이어서 승점 3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올라왔고 선수들 모두 그럴 자격이 있다. 빡빡한 일정에 로테이션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선수들이 경쟁자와 함께 잘해주고 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한 선수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겠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 만약 김민재가 모든 경합에서 이기지 않았다면 우린 이기지 못했다. 앙비사와 로보트카가 클리어링에 성공하고 후비차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볼을 터치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민재는 경기 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함께 팀에 합류한 지오반니, 시메오네와 오브탄, 셀카타임을 보여주면서 팀 내 라커룸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빅터 오시멘의 부상으로 주전 원톱으로 떠오른 시메오네는 경기 후 자신의 SNS에 김민재와의 투샷을 올리면서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왔다. 멋진 팀워크였다. 라면서 포르자 나폴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조별리그 첫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한 것은 16-17 시즌에 이어 팀 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번 시즌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고 성적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나폴리는 유러피언 컵에서 챔피언스리그로 재편된 1992년 이후 이번 시즌을 제외하고 총 6차례 출사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조별리그에서 3번 탈락했고 토너먼트에 올랐던 세번 역시 16강에서 머물며 강팀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폴리였습니다. 나폴리는 디에고 마라도나가 활약했던 1980년대 후반 전성기를 보냈고 이 시기에 리그 2회 우승, 유에파컵 1회 우승의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리그와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는 트로피에 손이 닿지 않았고 2010년대 들어 코파 이탈리아를 3차례 석권한 것이 전부입니다. 나폴리가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철벽 수비진을 앞세워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항상 든든한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